네, 어머님들 우선적으로는 저희 아카로드 블루엠 7월 개강 여름방학 특강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아카로드 블루엠을 이끄는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들 올라와 주세요. 네, 한 분씩 본인이 맡은 수업이랑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카로드 블루엠에서 교무팀장을 맡고 있는 배기근이고요. 네, 그 메디 1RA반, B반, Q반, 그리고 이번에 앞으로 진행하게 될 중3 특별커리반 미적분 1이랑 공수 2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1JH 수업 맡고 있고 그리고 M3 U반 맡고 있는 허재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급반의 중학교 2학년 이제 의자사반, 대수반 진행하는 반과 그 다음에 화목반의 프리메드반 6학년 아이들 대수 진행하면서 아카 에센셜 진행하는 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3학년 2학기 점핑 특강과 1학년 2학기 내신 특강 진행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엠 이상현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 공수 1, 2 기본하고 심화 정규반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금의 M2HA반 대수 진행하고 있고요. 화목에는 프리메디 초육의자사반 맡고 있는 황준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목의 공통수학 1 실력반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7월에 전력질주반 개강하는 최종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수금에 이제 현재 중등 3-1과정, 3-2과정 속진과정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에는 대수 실력과정 진행하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수학 2과목하고 또 대수 과목 담당하게 될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카로드 블루엠 7월 개강 여름방학 특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설을 맡은 배기근입니다. 네, 대치팔만에서 메디 팀장을 맡았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설명의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2학기입니다. 뭐 2학기가 대수겠냐 하지만 좀 중요해요. 2학기는요 7월부터 12월까지 시작되는데요. 여름방학 많이 짧죠.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거의 바로 내신 대비,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수행평가를 아이들을 하면은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바로 다음 학년 준비를 하게 돼요.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에서 6월, 7에서 12월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실제로 이 과정을 말씀드려요. 학교 수업 일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2학기에 1, 2월 수업 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여름방학 시작이 7월 중순인 거죠. 그래서 이만큼씩이 결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학기 커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반기에는요 보통 선행 진도를 2개씩을 뺄 수가 있고요. 필요한 거를 충분히 챙기면서 갈 수 있어요. 2학기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한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진도 및 내신을 모두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2학기 수학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1학년 2학기에는 기본 도형과 작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자료에 정리해서 그냥 기하와 통계라고 말씀드립니다. 2학년 2학기 정말 중요하죠. 도형의 성질, 여기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뉘어서 정말 자세히 배우고요. 도형의 닮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못하는 확률, 여기도 기하와 확률과 통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3학년 2학기 삼각비, 원의 성질, 이것도 기하죠. 삼각비, 원의 성질 둘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3학년 2학기는요. 2022 개정교육과정 이 부분을 포함해서라도 이전부터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약화된 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계. 네,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고 선행을 했어도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 재정비라는 건 그냥 까먹은 거 다시 기억해봐, 공부해봐예요. 자, 유형화. 평상시에 아이들 쌤이나 이런 거를 많이 풀어봐서 손에 착착착 감겨 있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을 어느 정도 뺀 친구들은요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손에 착착 감기게 체화라고 하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신의 가장 기본은요 학습량 강화입니다. 학습량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내신 성적 충분히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보통 추천드리는 교재는요 학습량 강화, 양이 충분하고 유형화를 할 수 있는 고쟁이, 그리고 일품은요 요 강남권에 좋은 내신 교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강남권은요 기본적으로 선행 정도를 조금씩 담아요. 내신 시험에 뭐 대놓고 담는 게 아니라 느껴져요. 아, 이거 여기랑 관련돼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정말 좋은 교재고요. 쌤은 당연히 유형화의 기본적인 교재였겠죠. 네. 기하 학습의 필요성 강조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내신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신 기하, 우리는 뭐 내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기하는요 결국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1%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내용, 역량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 대수에서 삼각함수랑 수열의 일부,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 뭐 미적분 2에서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그냥 대놓고 직접 연계가 돼 있어요. 아, 우리 이거 쓸 거다 라고 덤벼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몇몇 단원 때문에 학습하면 되겠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예요. 이 단원 때문에라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2차 방정식 활용 내신 고쟁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조건에 만족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랑 닮음이랑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플래티넘이라는 교재에서 따온 것 같고요. 플래티넘 교재에서 따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원 같은 경우를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박력이라고 하는 옛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자체 교재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2020년 10월 대수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푸는 데 있어서 요 삼각형의 삼각비 그리고 선을 그어서 닮음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참고로 얘는 21번입니다. 고3 21번이니까 뭐 킬러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해요. 22번을 보통 잡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얘네들이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배운 내용을 복잡하게 꼬아낸 거예요. 기하를 어느 정도 다루면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 학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기하 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 아이 자사고 갈 거야, 과고 갈 거야, 특목고 갈 거야 준비하는 이 입장에서 내신 준비, 딱 내신 정도까지만 하면은요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내신 정도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내신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을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아이는 아직 100점이 아닌데, 우리 아이는 그냥 당연히 100점인데 기하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양이 확 늘어나요. 그 양을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요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1등급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선전과 같은 거예요. 더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기하 학습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예요.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맞죠.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원하는 답변은 제가 어머님 1등급 받기 위해서는요. 다다익선만 기억하세요. 많이 하면 돼요. 그럼 수학 1등급 나와요. 지금 수학 1등급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어떤 적정성, 최선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내신 100점 수준의 목표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화를 해서 습득이 된 상태면은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기하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방학특강으로는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내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부분은요. 이소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2학년 2학기는 황준하 선생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진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그래도 설명에 올라왔으니까 예전 내용을 다시 하면은 저는 항상 새로운 내용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새로운 내용.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과 핵심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갖추길 원하냐예요.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참 생소하죠. 그래서 좀 약간 그 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요 좀 생소하고 약간 좀 추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바뀐 부분은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 처리 부분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창의융합은 연결이라는 부분으로 바꿨어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내용으로 간 거고요. 태도 및 실천은요 우리가 익혀야 돼. 갖추기를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갖추기 전에 필요한 요소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크게 영향이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흐름에 맞춰서 수행평가라든지 평가들이 서서히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큰 차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루는 내용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 추론, 연결,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잘 다루냐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2028 수능의 평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시문항이 나왔죠? 예시문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영역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로 깔끔하게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어졌죠? 얘 무조건 배워야 돼입니다. 행동 영역입니다. 계산 이거 안 바뀌었어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어머님들 가끔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확 와닿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계산 능력 아이들 센 A 스텝 제대로 푸냐입니다. 간단해요. 센 A 스텝 푸냐. 이해 능력 1, 2, 3, 4, 5 개념 묻는 문제 푸냐,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예요. 이해 능력 측면은요, 그냥 수업 때 제일 많이 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론 능력, 나열, 관찰 등을 통해서 원리 파악의 유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왜 이 능력이 중요하냐면, 현재 수열이라든지 대수의 수열, 미적분에서도 좀 복잡한 킬러 문제들은요, 간단한 시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원리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미적분에서도 어떤 대치동, 암흑의 스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들이 찾아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이 추론과 관련된 거는 실제로도 입시에서도 많이 발현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2개 이상의 개념 원리. 그러니까 기하가 융합되면 웬만해서는 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일 크게 바뀐 건 내용 영역에서 단정지어서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선행 진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해석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앞쪽에서 다양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를 해요. 이거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있으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해봐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해석력이라는 부분은요, 그래프 해석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문제에 나온 조건이랑 용어들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사용할지 해석이 필요할 거고요. 항등식과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딱 주어지면요, 그 식을 봤었을 때 그 식을 부정적분했을 때 식이 어떤 건지, 미분했을 때 식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식만 봐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행을 통한 관계성 해석, 작은 시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의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그런 해석이 필요해요. 실제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담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상 그리고 너무 많아서 3개만 넣었는데요. 2022 고2 공통 9월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애들 풀리면 엄청나게 틀려요. 요거는 전형적인 그래프의 해석 문제죠. 이 그래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요,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난다. 그러면요,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다서부터 쫙쫙쫙쫙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만나는 점들에 대한 관계들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해당 문제는 블랙맵 고쟁이 같은데요. 네, 원의 내부에 대해서 색칠한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만날 때라고 돼 있어요. 이건 공수 2에 나온 문제인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만날 때 그러면은 이거를 그려보고 찾는다, 그게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복소수 Z와 W가 다음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소들을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가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은요, 특히 저학년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초록 중일, 지금 초록 중일이 공수 1을 못 넘어간다면 이게 클 거예요. 지금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G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그걸 막 식을 정리해서 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5등급제 3등급 언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를 봤을 때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가 실수구나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0이 아닌 실수구나. 지금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복소수 단어를 쫙 폈어.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데 A 플러스 BI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전개해서 풀었는데 거기 굿이라고 써 있어. 안 돼요. 그러면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해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은 그냥 학습력 강화잖아요. 여러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가 있고요.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거에서 익히는 그 각 개념과 내용의 그 연관성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여기서는 A가 실수라는 조건을 줬을까? 얘는 정수일 때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 하나씩 배우기 어려운 요소예요. 그리고 직접 해보는 이 과정, 아까 계산 능력도 필요하죠.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해보는 과정 등을 통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강화가 됩니다. 자, 이제는 진도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통수학 1,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2, 기하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짜야 돼요. 중요한 거는 고1 내신과 고등수학의 기본기가 되는 공통수학 1, 2와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통수학 1, 2의 늪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깨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원래 도달을 해야 돼요.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방점을 찍고 그 이후 대수랑 미적분원을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치동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미리 해뒀을 때 안 해뒀을 때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가 탄탄히 차분히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생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신경 쓰기 위해서 선행 과정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이 과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적분 2 기하 무조건 요 끝까지 목표로 지금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전제 조건에서 과정에서의 이 이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완성이 됐는지를 보고 한 단계 더 보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동안 내신 대비와 문제풀이 특강, 저는 뭐 특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수업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은 이 해당 부분을 채우고요. 짧은 2학기 동안 체계적으로 진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저희 특강 수업입니다. 저희 특강 수업 앞쪽에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진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하는 고등 기하입니다. 진도와 관련된 특강과 문제풀이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성함 있고 그리고 뭐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충분히 이렇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전력질 주반 소개를 맡게 된 아카로드 블루 M관 수학강사 최종문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질주 반이란 무엇인지 아마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단기간에 공통석 원투를 마무리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단기간이냐? 당장 다음 달인 7월 개강을 해서요. 내년 2월까지인 8개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재는 더개념 블랙라벨과 내신 고쟁이 2권이 크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에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공통수업 원투의 늪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중등과정에 대해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력질주 1단계라고 칭해지는 부분인데요. 더개념 블랙라벨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더개념 블랙라벨 자체가 개념서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개념서치고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체 교재를 센 수준으로 만들어서 유형 연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력질주 1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내신 고쟁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필수 유형, 심화 유형 그리고 스텝 3에 있는 심화 문제까지 같이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은 내년 1, 2월에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력질주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아마 어머니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월 시기에 대수기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학기에는 미적분 1 기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입시를 대비한다라고 쳤을 때 최소한의 조건은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대치동에서 전반적인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석 기본 실력 4권을 다 보는데 최소 저는 1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그 정석 공통수업 원투를 보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뒤에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그거를 초견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조금 빠르게 투자를 해서 지금 맞춰놓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자 이 반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진도표와 표준 시간표가 있는데요. 시기별로 말씀을 해드리면 7월부터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는 더개념 블랙라벨을 이용해서 공통수학 1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공통수학 2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력질주 1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아래 시간표를 적어놨는데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아카로드 블루엠 정규 시간표와 동일하고요. 다만 마지막 시간에는 월요일에는 누적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원래는 오는 날마다 마지막 시간에는 테스트예요. 근데 아이들이 주 3회 와서 테스트만 주구장창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요일에는 그 아이들이 테스트를 본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연습을 시켜주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2학기부터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9월 첫째 주부터 9월 3주 정도,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3주 정도는 내신 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 있는데 저희 블루 M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수업 자체가 잠깐 중단이 되고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저희 전력질주 반에서도 선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내신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같이 전환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내신을 놓치지 않고 같이 대비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굳이 사실 주 3회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잠깐 월, 금, 주 2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질주 2단계가 들어가는 1월, 2월 고쟁이 수업 때도 저희는 주 2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어머니들이 많이 드는 생각이 그래서 더 개념 블랙라벨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더 개념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이 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간단하게 서술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광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정석을 수업하면서 물론 정석책이 되게 좋은 책인 건 맞지만 항상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선행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뭔가 요약이 잘 안 돼 있고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일단 무작정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학습해가면서 저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까지는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가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무작정 모르는 게 생겼는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성적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석책을 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덕이는 블랙라벨은 일단 개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혹여나 아이들이 까먹는 개념이 생기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가져온 한 걸음 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부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씩은 보셨던 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삼각형의 그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를 구할 때 굳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지 않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분명 정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 기본 문제와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풀 때는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까먹어서 이때 이거 배웠잖아. 찾아봐 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해요. 근데 적어도 이 교재를 썼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교재를 더 개념 블랙라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서도 보시면 원래대로 풀어야 되는 풀이가 다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풀이도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다른 풀이로 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관한 부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더개념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필수 유형이라고 해서 정석으로 따지면 필수 예제,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이 문제들을 같이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옆에 필수 연습이라고 이렇게 바로 아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꺼번에 넣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잘라 갖고 왔는데요. 이쪽에 필수 연습이 바로 옆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필수 유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풀어줬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선분 PA랑 PB가 같다, 또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 외심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는 저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같은 유형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쌓다 보면은 아까 저희 팀장님이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우려점이 정석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연습 문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그런 걸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더개념 블랙라벨도 교재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라벨입니다. 어머니들이 블랙라벨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장 최상위 심화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더개념 블랙라벨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블랙라벨을 아이들한테 딱 던져줬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 간극을 해소하고자, 그럼 내가 개념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연계해서 공부해봐 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개념 마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쉽지 않아요. 스텝 1과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1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센 B에 있는 상난이도 또는 C에서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석에 있는 실력 연습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심한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두 문제 정도만 딱 들고 왔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2번 문제는 옆에 위에 신유형,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1등급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고등학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이 2번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가 6번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 왜 중요하냐? 고등학교에도 결국에는 수능을 잘 보면 좋긴 하겠지만 내신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실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쨌건 간에 3년간 내신을 잘하면 수능을 조금 망치더라도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을 바탕으로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면 나중에 내신을 대비할 때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력질주 반 생각하시면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교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일단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더개념 블랙라벨과 자체 교재를 이용해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내신고쟁이를 이용해서 심화 문제까지 다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2회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단기적인 목표로는 중학교 2학년이 되는 3월에는 대수 기본반에 들어가게 되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흐름을 맞추지 못하면 사실상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해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단지 선행을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선택권들을 다 빼앗기는 게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 전력질주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일단 전력질주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르죠. 사진이랑 저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좀 많이 민망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블루앱 의자사반 담당하고 있는 이소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여름방학 우리가 특강 관련해서 이제 어머님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입시 관련해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의대와 자사고.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어머니들 뭐 대학 보낼 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의대 아니면 서울대, 이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대치동, 파락군, 우리는 지역 단위 자사고도 많잖아요. 근데 왜 전국 단위야? 작년에 휘문고 올해 미달난 거 아시죠? 왜 미달났을까요? 우리 2028년부터 대입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 파락군에 있는 혹은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수능 파이터죠. 정시 파이터잖아요. 수시 파이터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수능 비중을 낮추고 우리 아이들 수시 비중처럼 그러니까 세특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 왜? 수능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휘문고보다는 중동고가 그래도 세특을 조금 더 잘 봐주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몰림 현상이 있었고요. 휘문고보다는 전사고 쪽으로 어머니들이 눈길이 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에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진행을 하면 우리 아이 장래희망이 뭐예요?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 장래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의사 될 거예요, 뭐 야구 선수 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상 하면서 되게 망설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먼저 결정을 해주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삶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단기 목표에서부터 장기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자, 2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중기 목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대학을 갈 거고 어느 과를 결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기 목표는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건지 그 다음 동아리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에 갈 건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최단기 목표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예체능인지 그리고 또는 20년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댁에 가시면 우리 아이가 진로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장래희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지금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돌이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해도 내일이면 꿈이 바뀔 수 있고 또 내일 다시 꿈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진로에 관한 고민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이긴 하지만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머니들 가끔 말씀 나누면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좋아해요. 수학은 너무 싫어하니까 문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영수는 불문율로 무조건 잘해야 되는 과목이고 우리 아이가 문과와 이과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우리 아이가 사회에 조금 더 관심 있는지 혹은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생기부, 제가 5월 설명회 때는 어머님들과 생기부 보는 법, 생기부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때 생기부를 제출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보는 게 첫 번째 출결사항, 두 번째 학교폭력 조치사항. 요거 학교폭력 조치사항 나왔습니다. 이거 새로 생긴 항목이라서 요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창체, 우리가 대입에서 자동봉진. 여기 얘기하는 게 창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 세특 있죠? 세특. 요 세특 같은 경우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 고유 영역이라 건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소 우리가 생기부 확인하실 때 왜 이렇게 썼는지 선생님한테 따지면 안 되는 항목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세특을 일반고든 자사고든 선생님이 질문지와 항목을 주고 직접 작성해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작성해 가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편집해서 선생님들이 넣어주시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주는 항목대로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의 고유 항목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도 한마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중학교 때 세특 관리해야 되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 가려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준비를 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세특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연습해보고 입시 준비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챙겨야 될 것도 많은 상황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자유학기 활동사항, 독서 활동사항, 행특 요거 있습니다. 행특 같은 경우 돌려가기 항목이에요. 선생님들 요거 제가 생기부 상담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진짜 있어요. 근데 경기북하고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친구와 뭔가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걸 조정하고 이런 항목도 다 들어가요. 특히 남학생들. 그러니까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항목들이 들어가고요. 자, 창의적 체험 활동. 아까 제가 진로 선택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진로 활동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생기부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는 요번에 외대 보고 합격한 친구, 그 다음에 1학년 때 항목인데 첫 번째 보면은 보건의료 분야. 요 진로 선택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었죠.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는 항목인데 1학년 때는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2학년 때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3학년 때는 쌍꺼풀을 자랑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걸 직접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들자면 뭔가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는 1학년 때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진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로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더라도 뭐 1학년 때는 축구 선수였는데 2학년 때는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합격자. 자, 보시면 어머니들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합격자 자연계열 쪽 자사고 자연계열 쪽 합격했던 아이들이 썼던 진로, 그 다음 이쪽은 인문국제계열 아이들 썼던 진로예요. 확인해 보시면 화학자 이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 연구원이더라도 로켓 연료 추진제 연구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우리 아이들 입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기 보시면 기상정책연구원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라.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문국제열 계열에도 보면 뭐 국제기구 종사자, 뭐 영화 PD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기자더라도 기자 그리고 변호사더라도 외국인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을 위한 준비에서 사실상 진로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뭐가 되고 싶은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신이죠. 아까 팀장님도 내신 관련 얘기했잖아요.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지금 총 하나고, 외대부고, 북일고, 상상, 광양제철고, 민족사관학교, 민사고, 그 다음에 김천고, 포철고, 현대총원고까지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별로 해서 제가 보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자, 뭐냐면 상상고 있거든요. 상상고가 이제 작년까지 몇 과목을 봤냐면 4과목을 봤어요. 4과목. 국, 영, 수, 사 또는 국, 영, 수, 과 4과목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5과목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본다. 근데 요번에는 상상고가 바꿔서 이제 5과목 본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그 다음에 상상고 이 정도까지 좀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는 뒷부분에서도 제가 Q&A로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의대 쪽을 준비한다 그러면 상상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든요. 상산이랑 휘문이랑 박빙이죠. 근데 상상고가 휘문고보다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제가 현대총원고를 추천드려요. 울산에 있어서 너무 많이 멀죠. 근데 현대총원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쪽이 아산병원 울산의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만 울산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2학년 때는 서울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의대 중에 탑5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 쪽으로 조금 전략이 그쪽은 애들이 다 잘하고 그 다음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도 온다는데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이들 입시 준비해 주셔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고등선행 부분. 앞부분에서 이제 팀장님과 그 다음에 초등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민사고 다니는 친구랑 뭐 얘기도 하고 아니면 상상고 다니는 친구랑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11시, 12시 막 낮에. 니네 왜 핸드폰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어쨌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고교 학점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유로워서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는 계속 1등급인데 수학 내신 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막 떨어지거든요. 대치애들 때문에. 그죠? 선행이 굉장히 빠른 우리 대치애들 때문에 대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능 부분이 이제 2028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공통과목 대수 미적분호 확률 통계로 해서 문이과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데 선택 과목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입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수시 정시 뭐 상관없이 정시 때도 우리가 확종 볼 거고 세특 볼 거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과목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적분 2가 안 들어가네.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거다 공대를 갈 거다 이과 계열이라고 해도 미적분 2가 안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 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외대보고 상상고 하나고 중동고 휘문고 교과 편집부 제가 갖고 왔어요.
왔어요. 여기 보시면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능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끝냅니다. 휘문고 역시도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 끝내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세특 관리하는 거고, 아니면 난 정시 파이터다 그러면 수능 준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2025학년도 합격자 수학 선행 정도, 아이들 어느 정도 하고 가는지 요거 보시면 다 하고 가죠. 솔직히 지금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리메디만 6학년 아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수랑 아카 에센셜합니다. 대수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6학년 아이들이 대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 선행 빨리 하세요가 아니에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미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단단히 하셔라, 단단히 빨리 진행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 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아카로드 극상위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고교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을 위한, 자, 요거 보시면 그냥 제가 진행하고 있는, 황준환 선생님이랑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리메디밤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요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하는 아이들이고, 자, 커리 한번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자, 중학교 1학년 때 커리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심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아카 심화와 이제 아카 에센셜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요거 의자사반 지금 중학교 1학년 반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진도가 다 끝나고 3학년 때는 누적 심화와 그 다음에 내신 1등급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저희가 아카 에센셜, 제가 아까 아카 에센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현재 대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자사반 아이들이 진행하는 교재인데, 요거는 중등 과정에 있는 경시 이론과 접목되는 부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부분들, 모의고사, 하나고, 뭐 민사고, 세화고 이런 각 학교 기출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심화 킬러 문항들을 접할 수 있는 문제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카 심화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 과정에 관한 심화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도 누적 심화랑 아카 심화 진행하는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카 심화만 제대로 봐라. 그러면 니네 1등급 맞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요 문제에서 편집해서 뭐, 그러니까 제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조금씩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적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로 해서 아이들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문제 기준으로 해서 1등급 맞춰서 들어가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로드에서는 의자사반에서는 아이들 수능까지도 1등급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을 위한 준비에서 필요한 거는, 자, 여름 방학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생기부에 보시면 독서 활동 상황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도 합격자거든요. 1학년 때 독서 공란이죠. 까먹고 앉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독서가 한 것도 없어요. 이제 책 읽어야 돼요 하시면서 여름방학 과학 이제 겨울방학 때 책을 좀 읽혀주셨는데, 그리고 학원에 올 때도 이제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항상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학이랑 과학만 있죠. 그죠? 공통도 있긴 하지만 수과학이 있는데,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게요. 자, 국사, 과학, 영어, 공통, 도, 과학, 기술과정, 영어, 생활국어. 둘 다 특목고 합격자거든요. 그럼 어딜까요?
첫 번째 학생은 경기북과고입니다. 과고죠. 그러니까 수과학에 특화된 친구. 네, 두 번째는 외대부고입니다. 이제 제자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입시 준비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수과학에 특화되게 읽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관 독서는 한 학기에 한두 권 정도 꼭 읽어달라. 우리 아이 진로 고민할 수 있는 진로 독서, 그리고 어느 한 과목에 특화된 게 아니라 고루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머니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입시를 하면 그때 당시에 뭐 외고다 국제고다 인문계열 가는 아이들이 한 80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상상고나 외대부고 준비하는 애들 다 합쳐봤자 10권, 20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책을 양치기가 아닌데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요번 여름방학 때 수업을 독서 수업을 하나 개설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소서에 필요한 수학은 이제 수학 산출물, 수학 동아리, 자기주도 학습 관련 수학, 수학 관련 심층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학 산출물 꼭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수학 동아리, 자구주도 관련 학습 관련 수학, 그다음 수학 관련 심층 독서 활동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 관련 심층 독서 활동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자소서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야. 한번 보시면요. 수학으로 생각한다를 읽고 순열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독서 관련 독서를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순열조합을 공부했죠.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여기 까맣게 좀 이렇게 한 부분을 보시면 수학이랑 과학이랑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외대부고 자연 들어갔을 때 자소서 발췌한 거고 이 학생은 카이스트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앞부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높이 사는 부분은, 그리고 입시를 할 때도 면접관들이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배웠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자, 뒷부분을 보시면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상상고 합격자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독서 항목입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쓰고 뒤에 300자짜리를 3개를 써야 돼요. 300, 300, 300. 그러니까 여기 독서를 보시면 이 학생은 치과 의사가 꿈이었던 친구인데 과학 한 권, 수학 한 권, 그 다음 진로 관련해서 한 권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만큼 독서가 중요한 건데요. 자, 이 두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외대보고에서 소크라테 디베이트 포럼이라는 거로 아이들 독서를 통해서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세특 관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 자체가 있는데 이 옆쪽에 보시면 R&D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외대보고에서 소크라테 디베이트 포럼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이름이 리딩 앤 디스커션 R&D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R&D는 기존에 저랑 같이 학습했던 친구들이 이 부분에 관한 활동들을 저와 함께 진행을 했고, 이거는 한 이유 자체는 외대보고를 지원할 거고 수학 관련 독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학교생 기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입시 준비를 할 때 먼저 아이들의 내용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외대보고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수학 심층 독서 프로그램. 자, 요거는 제가 이번 주 이제 여름방학 때 토요일마다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소크라테 디베이트 포럼이라고 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이제 독서 기록되죠.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토요일인데 일요일로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1회차에서부터 5회차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회차별로 도서 주제를 읽고 간단하게 독서록을 작성해서 연관된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작성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주제 토론할 거고요. 토대평가, 셀프평가 진행해서 보완점을 발견하고 마지막 수업일제는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쓸 내용, 생기부에 쓸 내용,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어필할 내용, 그러니까 세특에 어필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합격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요 과정들이 4회차, 5회차로 수업을 하면 나오는 거고, 요 마지막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생각하고 수학 독서 관련 부분 작성하는 거, 요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독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이들이 읽은 책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용들을 웬만한 시트지를 해서 좀 정확하게 작성해 놓고 느낀 점, 배운 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학교에다 내는 양식 외적으로. 왜냐면 나중에 면접을 보다 보면 이제 자소서에서도 질문이 나오지만 생기부에서 어떤 책들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관들이 판단했을 때 자소서가 너무 완벽하거나 혹은 자소서에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때 생기부를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도 외대보고에서도 그랬고, 너 이 책 읽었는데 이 책 내용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배운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연습에 관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을 위한 준비 입시 프로그램. 요걸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봅니다. 외대보고 요번에 저 분석해 놓은 자료거든요. 2025학년도 합격자 관련. 자, 외대보고는 보시면 용인 전형과 그 다음에 전국 전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5과목 국영수사과 B 하나 떠도 안 되고 무조건 올 A여야 됩니다. 용인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용인 애들이니까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지 아이들 교육특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 아이들이라고 못하고 그 다음에 전국 아이들이라고 잘하지 않아요. 섞여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대1 먼저 보고 15분 동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적은 내용에 관한 것들을 숙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합 심화 질문은 뭐 실생활 타영역 적용, 탐구 활동에 관한 검증 및 부연이 되는 거고 이 밑부분에 관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2025 핵심 키워드는 이제 구조화, 국어 영역, 문해력, 독해력, 그리고 논리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요즘에 입시를 하다 보면 독서 얘기 계속 했잖아요. 문해력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 검증을 하시려고 하고 요즘에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거 보면 국어학원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니잖아요. 왜냐면 수능을 볼 때도 영어는 절대평가고 이제 변별력은 국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상고 보시면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1차까지는 남녀를 통합으로 선발하는데 자 여기서 어머니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차 때는 요래 같은 경우에 남학생 B 2개 그리고 여학생 B 하나까지 합격했어요. 근데 그 1차는 서류 전형이거든요. 2차 때는 무조건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대보고나 상상고 얘기할 때 무조건 올해 아니면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1차 때 저렇게 합격을 했다 해도 2차 때는 어떻게 하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수학 관련해서 공통문항 면접이 있어요. 총 30분 동안 해서 아이들 뭐 생각해보고 그 답변하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 과학의 깊이 있는 과정들을 확인했고 여학생 같은 경우 수학 깊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사교육 기반에서 선행학습 온라인 강의들에 대한 직접 언급 불가.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고 이거 했고 인강 보고 이런 거 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얘기들 안 된다. 요 몇 년 동안에 사교육 얘기를 해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 관한 제재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자사고 관련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용인외대부고랑 그 다음에 상산고, 그 다음에 북일이랑 제가 민사 그리고 청구는 의대 가실 거면 어머니도 그 부분도 생각해 주세요.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인천 하늘고는 전국 전형에서 35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왜냐면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 공항, 인천공항 자녀나 인천 뭐 섬지역 자녀들 뭐 이런 아이들에게 특혜가 있어서 내신 따기는 좀 좋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를 했을 때는 경쟁률 자체도 조금 높은 편이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포철 광철은 이제 아래쪽이라 저쪽을 지원을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파란꿀에 있는 학교들을 좀 지원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입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입시 수업 프로그램 연간 계획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입시 수업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초6이다, 중1이다 라고 하면 입시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확인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입시 수업 안내를 드릴 건데, 초6이나 중1 같은 경우 솔직히 1년 내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이 안 잡히시니까 방학 때 활용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1, 2월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하는 설계를 할 수 있고,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3학년 때 입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조금 늦다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독서도 하고 활동도 해놓고 진로 설계도 하고, 그리고 세특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미리 자소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이 입시를 한번 겪어보고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진행을 해주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건 7, 8월에 진행하는 것도 수학 심층 독서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뭐 12월까지 요거는 9월부터 12월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본인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는 거고요. 자, 중학교 3학년은 본격적으로 입시생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는 입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늦었다 하면 여름부터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상상고 공통면접 대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수학 공통면접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고교입시 학생부 자기소개서 완성반, 요거는 특목고 진행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대기업 입시 컨설턴트 분이 와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저랑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뭐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주말에서 진행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거 컨설팅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막연하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이랑 어머님이랑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가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습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 생기부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계획들을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막연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한 번씩은 초6, 중1, 그다음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상상고 수학 심층 면접 대비 기존에 진행했었던 거 요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상상고 쪽을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수업을 저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랑 학습했던 친구들 합격률은 90%고요.
그러니까 뭐 10명 들으면 그중에 9명 합격했다. 뭐 우수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수업까지도 들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이들 뭐 면접 대비 진행하니까 피어 티칭으로 칠판에서 판사하면서 실제로 진행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다음 5번째로 해서 Q&A로 해서 자, 요거 질문 많이 하셨던 부분들 문제 띄워놓고 제가 답변 조금 드리는 시간이고 요건 한 5분 정도 안에 끝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끝이고요. 제가 설명이 끝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곳을 원하던 무조건 꼭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